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요 며칠 가장 이슈였던 부동산 대출 및 금리 인상에 대해 나온 기사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대출 항목별, 대출 주제별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각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한 해 5에서 6%가량으로 잡게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율이 유독 높다는 점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 7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농협은행은 7.3%, 하나은행은 4.2%, 우리은행은 2.9%, 국민은행은 2.9%, 신한은행은 2.1%로 농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사태가 이어졌으며 농협은행은 8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9월 말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하였고 SC제일은행도 전세대출의 금리 혜택을 줄여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규 수요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벌어진 가계대출 중단 사례를 열거해 보면 은행들 신규 대출 재연장 시 한도 감액 금리 인상 요구, 농협은행 신규 전세대출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지역농협 주택담보대출 신청 비조합원 대출 억제, SC제일은행 일부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우리은행 전세대출 한시 취급 중단, 농협은행에서 시작된 부동산 대출 중단 사태가 금융당국이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짧은 기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바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은행 측과 실수요자들이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금융위 측은 우리은행은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재개할 것이며 SC제일은행도 이용이 저조한 일부 유형의 취급을 중단했을 뿐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정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4일 주택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한 농협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연소득 100% 이내, 최대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의 통상 연소득의 1.2배에서 2배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까지로 줄이라고 한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도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카카오뱅크 또한 추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전산 시스템상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해서 이미 전입신고를 했던 사람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이용하였던 사람들 중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받거나 대형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 일각에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빼면 은행은
취급을 지속할 수 있고 가계대출 총량에 여력이 생겨 추가 대출도 해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의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올 들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8월 26일 한국은행이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 인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도했던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고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꺾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인상에도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의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금융소비자의 가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다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131조 6,801억 원으로 은행의 대출 제한 가능성이 전해진 17일 이후 4,098억 원 급증했습니다. 직전 6일간 증가액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불어난 것이지요.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건수도 같은 기간 1.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걷어들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요 며칠 부동산 및 대출 관련 기사를 보면 정부의 은행 대출 총량 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잘 포장된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전셋값 올린 게 누군데 실수요자들 울리는 대출 규제. 정부, 급등한 집값 잡기 위해 젊은 층을 희생양 삼고 있다. 금리 인상된 후폭풍 너무 커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라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정책 펴는 것에 있어 일반인들이 준비할 수 있게 준비 기간을 주는 게 좋을 듯한데 너무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한동안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 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